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교세라 세계 최초 반고체 배터리 양산 도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체는 두 가지로 나누었죠. 지금 NCM 배터리 계열과 지금 NFP, 그럼 리튬 인산철 배터리 두 계열로 나눴는데,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제외하고 NCM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반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지금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지금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더 거리가 멀게 가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불이 잘 나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용량 자체도 키우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고체 배터리를 만들지만, 지금 반고체 배터리의 약점이 조금 드러났죠. 킬로그램당 용량이 작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중점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차세대 기술로 꼽히고 있는 반고체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연내 출시일까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교세라, 기이씨와 같은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반고체 배터리란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액체형 리튬 배터리, NCM 배터리와 달리 화재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많이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탑재한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될 경우 전기차의 시장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일본의 교세라 세계 최초 반고체 배터리 양산 도입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지금 NCM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여기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게 꿈의 배터리로 지금 하게 되면서 이곳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반고체 배터리라는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림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액체 전해질이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게 하면서 화재를 얻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화재가 분리막이 찢어지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조금 바꾸는, 겔 속에 액체 전해질과 고체 전해질이 함께 융합되는 이러한 반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가 고체입니다. 그래서 전해질과 분리막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게 이게 장점이죠. 자, 그 이야기는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니케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인 교세라가 세계 최초로 반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교세라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2만 대에 해당하는 연간 200메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세라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의 토나리 히데미치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40%가량 감소했고 수명은 기존의 배터리보다 길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기존의 배터리보다 길어졌다라는 점에 한 방점을 찍어야 돼요. 지금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수명이 좀 짧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짧으면 3년, 길면 5년, 그리고 더 길면 한 7년 정도까지밖에 쓰지 못하고, 배터리의 그 수율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것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전기차를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가상각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전기차를 사는 것은 좀 손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보다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한 단계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터리 용량은 킬로그램당 140와트시, 이는 기존의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고체 배터리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140Wh가 킬로그램당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LFP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러한 수준이 되는 것이죠. 최근 전기 자동차 화재 사건이 잇따르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새로운 배터리의 개발성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최종 주자는 전고체 배터리.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까지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도 길고 지금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수율까지 언제까지 올라간다라는 지금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반고체 배터리라는 사실입니다. 액체 전해질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복해서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제대로 냉각되지 않을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높죠.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배터리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충전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의 특성상 기술적 난제가 상당히 높은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할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것은 이것과 믹스가 된 반고체 배터리. 반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위한 중간 형태의 제품입니다.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인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현저히 줄이는 차세대 기술로 알려지고 있지만 기존 제품만큼의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반고체 배터리라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에너지 효율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반고체 배터리의 시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젤, 점토, 수지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는 반고체 배터리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고체 매질은 배터리가 가열되더라도 화재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세라는 빠르면 2025년에 더 높은 용량의 새로운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140메가와트만 했던 것을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준 이 정도까지만 올려주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 라인 일부를 반고체 배터리용으로 용도를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정 공정 생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액체형에서 이제 반고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이제 하나로 줄어들면서 이게 굉장히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죠. 교세라는 미국 배터리 생산업체인 24M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사용해 반도체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에 0.2기가와트시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했으며 2026년 회계연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80.5기가와트시로 늘릴 계획이죠. 일본의 스타트업인 배터리 이노베이션 허브도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수명이 2배나 긴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수명이 2배나 길어진 반고체 배터리의 개발.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품화가 된다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2배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배터리는 반복 충전 후에도 무결성을 유지하는 젤을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 또한 이 기존의 NCM 배터리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유는 2024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반고체 배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서 생산 공정이 단순화, 그리고 이것을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2027년에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높은 배터리의 시장 진입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배터리의 개발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대안이 아직 양산이 시작되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지금 가능한 반고체 배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는 거죠. 이후에 이번에 이러한 결정은 탄소 발자국이 큰 대용량 배터리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스타트업인 배터리 이노베이션 허브의 반도체 배터리는 제조부터 폐기까지 탄소 발자국과 조달 비용이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의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세가와 기이치 BIH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가 화재나 누출 위험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IH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스마트폰용 반도체 배터리를 먼저 출시하고 2027년부터는 전기차와 드론으로 이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이시 기업은 세라믹 전기를 사용해서 스마트 기기용 반도체 배터리인 에너세라를 개발했습니다. 에너세라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3배인 9,000회의 재충전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지의 수명도 3배가 길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마나시현에서 에너세라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3M 라이센스를 보유한 룩셈부르크의 프레이르 배터리는 노르웨이 북부에 17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시험 생산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고체 배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공장이 늘어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용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이것을 이용한 반고체 배터리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거죠. 프레이르 배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생산량 200기가와트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핀란드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한국보다 한 발 앞서 반고체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연내에 출시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3일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의 간펑 리튬 자회사인 간펑 리덴이 3원계 고체 액체 혼합 배터리, 그래서 반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세레지의 순수 전기차인 세레스5를 올해 출시한다고 알려왔죠. 니오, 둥펑자동차, 란투자동차도 반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출시를 올해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배터리 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특히 중국은 반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를 연내에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수급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만큼 가격조차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당초 선언과 달리 실제로 수준 이하의 제품들이 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산 반도체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본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은 지금 파나소닉 한 곳밖에 없었는데 이제 교세라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반고체 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시대에 먼저 데뷔하고 있습니다.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올 상반기까지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준공, 하반기 샘플을 제작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전고체 파일럿 라인의 준공에 참석해서
잘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도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3원계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NCM 배터리, NCMA까지 들어가서 4원계 배터리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코발트 프리 제품을 나오려고 하고 있고 하이니켈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화재 위험성도 있고 또한 그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에너지 충전의 그 수율도 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 반고체 배터리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일본과 중국이 선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더욱더 힘찬 발걸음을 좀 기대하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